로마에서의 전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한복으로 그리면 어떤 모습이 될까? 로마의 건국 신화에는 늑대에게 길러진 쌍둥이 형제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오래전부터 많은 화가들이 그려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복의 조형으로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전시를 꽤 여러 번 해왔는데 정작 그 시간들을 제대로 기록으로 남기질 못했구나. 마침 오는 5월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에서의 전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이런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시와 작업 이야기를 하나씩 영상으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최근에 열렸던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의 전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로마에 위치해 있잖아요. 전시를 보러 오는 분들 역시 로마 시민이거나 로마를 찾은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전시에서는 로마가 오래 사랑해온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만나서 그 이야기를 저희 시각과 한복이라는 코드로 풀어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건국신화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웅들을 어떤 모습으로 그릴까 고민하다가 카피톨리나 늑대상을 보게 되었어요. 암늑대가 로물루스와 레무스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유명한 조각상이죠. 로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라서 도시 곳곳에 복제품이 놓여 있을 만큼 로마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늑대와 아이들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업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아기들이 입은 옷들인데요. 지금도 도란복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남자아이들의 예복입니다. 아래 아기가 입은 것은 사규삼과 호건입니다. 사규삼은 옷자락이 4가닥으로 갈라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이나 사대부 집안 아이들이 입던 옷인데 돌 같은 특별한 날엔 예복으로도 갖춰 입었다고 해요. 호건은 말 그대로 호랑이 모양을 수놓은 모자죠. 어린아이가 호랑이의 용맹함을 담기를 바라는 마음과 벽사, 즉 사악한 기운을 막아달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위의 아기는 색동소매의 까치 두루마기와 금박 장식이 들어간 전복을 입고 복권을 썼습니다. 길상문과 박지문을 금박으로 넣은 것은 아이의 복과 무병장수를 비는 의미입니다. 박지는 한자로 편복이라 하는데요. 이 복자가 복을 뜻하는 복과 발음이 같아서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색동도 보기에만 예쁜 게 아니라 나쁜 기운을 막고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의 자료조사를 위해서 루벤스를 비롯해서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그린 여러 서양 회화들을 보았는데요. 아이들이 대부분 통통하고 발그레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당시 미학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 모습은 건강함과 결핍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서로 다른 문화권이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호받고 축복받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손수 한 땀 한 땀 아이의 행복을 비는 마음을 담아서 지었던 우리 전통의 돌복을 로물루스와 레무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또
쌍둥이를 담은 광주리가 강물을 떠내려가다가 무화과 나무 가지에 걸려서 멈췄다고 해요. 그래서 무화과도 함께 그려 넣었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야기를 알고 보시면 이 장면이 작은 힌트처럼 더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전시는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로마에 위치한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전시 장소가 로마라는 사실이 조금은 긴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사적으로도 워낙 특별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오프닝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주 이탈리아 한국 대사님께서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작품도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진을 찍어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한참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복 입은 서양동화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니만큼 한복을 입은 서양동화 작품들을 비롯해 예전에 선보였던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었는데요. 전해인 2024년 10월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렸던 국가유산청과 디즈니의 공동전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 출품했던 미키 장생도 병풍도 이번 전시에 함께 걸렸습니다. 로마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분들은 정말 표현이 솔직하고 풍부하시더라고요.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그림에는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눈물을 보이신 분들도 계셔서 저도 함께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봉주님처럼 빨간 원피스를 입은 어린아이가 한복을 입은 인어공주 앞을 한동안 떠나지 못하고 바라보던 모습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에요. 이런 순간들을 통해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언어가 달라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함께 나눠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해외 전시를 준비할 때는 그 나라의 이야기를 먼저 찾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외 한국문화원 전시는 문화교류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니만큼 작가인 저부터 그 나라와 도시를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사랑하는지, 어떤 장면과 상징을 익숙하게 떠올리는지 천천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문화권을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지점들을 한복이라는 한국 전통의 복식 문법으로 다시 풀어보게 됩니다. 한복이라는 조형 안에는 이미 많은 상징과 구조가 축적되어 있어서요. 저는 그 조형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가 낯선 듯 낯설지 않게 마주보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방향을 분명하게 의식했던 것은 아닌데요. 해외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로 시작된 작업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려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